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다. 늘 해오던 일인걸. 어머님,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뭘? 이제 제사 안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시간 낭비잖아요. 다들 명절엔 여행 다니고 쉬어요. 시간 낭비라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의 한마디로 인해 남편 제삿날 아들과 인연을 끊게 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연 말수는 가족의 냉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매년 이맘때면 말수는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해왔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말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긴 콩나물을 하나씩 집어 올리며 꼬리를 따는 작업은 벌써 40년째 해오던 일이었죠. 거실에서는 아들 동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지만 말순에게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말순이 궁금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 추석 연휴 때 갈 만한 여행지 찾고 있어요. 요즘 펜션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지혜는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추석이면 당연히 가족들이 모여 아버지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혜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구나. 좋겠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콩나물 다듬기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말순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넘겼어요. 진짜 요즘은 명절 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제사가 지혜에게는 그저 답답한 일에 불과한 것일까요? 말수는 콩나물을 더욱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냉장고를 열어 제사에 올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명태, 북어, 두부, 그리고 떡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철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준비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말순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철이 죽기 전 마지막 추석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제사만큼은 꼭 챙겨줘.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모시는 거니까. 그때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고스란히 말순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들 동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혜는 여행 계획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순이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리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뿌리를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동철과 함께 제사 준비를 하던 시절 서툴기만 했던 말순에게 동철은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쉬엄쉬엄 해. 조상님들도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동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일이 말순 혼자만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아닌 듯 했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도라지를 찬물에 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말수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으로 차린 밥상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동수와 지혜가 자리를 잡자 말순도 앉았어요. 빈자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동철이 앉던 자리였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이미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고는 말했어요. 엄마, 올해는 좀 편하게 보내면 안 될까? 맨날 준비하느라 고생만 하고. 말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마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 재산은.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동수는 이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 어디 드라이브나 갔다 올까?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펜션 예약하기 전에 미리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습니다. 동철의 빈자리만이 말순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동철과 함께 바라보던 그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동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올해도 제사 잘 챙길게. 걱정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 말수는 부엌에서 제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하고 고사리를 우려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벌써 30여 년째 해오던 일이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혜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펜션과 여행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나무를 묻히면서 가끔씩 지혜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더 강했어요. 말수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늘 해오던 일인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뭘? 지혜는 한 번 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 안 하면 안 될까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고 나무를 묻히던 젓가락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수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 낭비잖아요. 다들 명절엔 여행 다니고 쉬어요.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3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매번 와서 앉아있는 게 좀, 아이들도 지루해하고 저희도 솔직히 불편해요. 말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철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렸던 제사상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는 불편하고 지루한 시간이었다니요. 그래도 조상님인데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절에다 맡기면 돼요. 요즘은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다던데요. 돈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말순은 지혜의 말을 듣고 어지러웠어요. 절에 맡긴다고? 자신이 직접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과 돈을 내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 같다는 말인가요? 절에 맡긴다고?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네, 요즘은 정말 잘해줘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명절마다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말순의 가슴에 꽂혔어요.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준비한 제사가 가족들에게는 스트레스였다니요. 스트레스? 말순은 되물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조용히 앉아있게 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혜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면서 좋은 추억 만드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은 지혜의 말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동철이 죽은 후 3년 동안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제사가 실은 모두에게 부담이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억지로 온 거였어? 말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말순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강요해서 억지로 참석시키고 있었던 거였군요. 거실에서 동수가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동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머님 화내지 마시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 안쓰러워서요. 안쓰럽다는 말에 말순은 더욱 서러워졌어요. 정성이 아니라 고생으로 보였던 거군요. 그래.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지혜는 말순이 쉽게 동의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혜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시간 낭비잖아요. 스트레스예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제사를 가족들이 싫어해. 내가 혼자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 동철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추석 하루 전 저녁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동수와 지혜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말순은 두 사람 앞에 차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동수와 지혜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내가 혼자 할게. 너희는 오지 말아라. 동수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야. 너희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잖니.
지혜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아니야. 말순이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준 거 고마워. 덕분에 현실을 알게 됐어. 동수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냐?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 말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한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친아들마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동철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고집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게 고집이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동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굳이 집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수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놓인 듯 했어요. 말수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너희 아버지 제사가 번거로운 일이었다고? 동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혜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말수는 지혜를 노려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안 했니? 동수가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우리가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인데. 편하게?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편하고 싶은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지혜가 한 말도 맞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제사 지내? 말수는 아들이 완전히 지혜 편을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제사가 짐이었다고? 동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말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는 그냥 너희에게 짐이 되는 늙은이였구나. 엄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수가 말하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지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절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절에 맡기라고? 말수는 지혜를 돌아봤어요. 내가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동수가 지혜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 엄마.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서툴게 하는 것보다. 서툴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3년 동안 해온 게 서툰 거였다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동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말순의 마음은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말순은 두 사람의 연합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말순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구나. 너희한테 나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던 거야. 엄마. 동수가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3년 동안 혼자서 지켜온 게 극단적인 거였나? 너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지키려고 한 게? 말순은 동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네. 동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야기는 왜 끌어들여? 끌어들이는 게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해서.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제사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포기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삿날 새벽 5시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어젯밤 동수와 지혜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동철의 제삿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제사 음식 재료들을 꺼내려던 말수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시간 낭비잖아요. 말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한 그릇 떠서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동철의 사진 앞에 찬물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보, 말수는 동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물이 내 마음이야. 차갑고 텅 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차려왔던 제사상이 이제는 찬물 한 그릇으로 줄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어요. 그 시각 호텔에서는 동수와 지혜가 여유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스마트폰을 들어 호텔 조식 뷔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색색깔의 음식들이 아름답게 진열된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지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말했어요. 역시 명절은 이렇게 보내야 해.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동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가끔씩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지혜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사진 찍어줄까?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좋아. 동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 말수는 찬물 한 그릇 앞에 앉아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 오후가 되어 동수와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지혜는 거실의 낯선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풍성했던 제사상 대신 찬물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동수도 들어와서 거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지? 탁자 위 찢어진 가족 사진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지혜가 그 쪽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도 끝, 가족도 끝이다. 나도 나를 위해 살란다. 동수가 쪽지를 빼앗아 읽어봤어요. 뭐야, 이게? 엄마가 쓴 거야?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동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혜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설마.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는 부엌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 말순이 쓰던 앞치마도 주방용품들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만 없었어요. 진짜 나가신 건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어떡하지? 동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집을 나가신 것 같은데. 지혜는 거실에 찬물 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처량해 보였어요. 평소에 보던 풍성한 제사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수도 자신의 말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던 자신의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연락은 하시겠지. 지혜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까지도 말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동수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아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끝낼 생각이셨나 봐. 동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좀 쉬시다가 다시 연락 오시겠지 뭐. 지혜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서 연락이 오는 날은 오지 않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찬물 한 그릇은 그날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와 지혜는 그 찬물을 차마 치우지 못하고 며칠째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말순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말순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동수가 옆집 박 여사를 만나 급하게 물었어요. 박 여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순에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못 봤는데.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모른 척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동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우연히 말해준 이야기였어요. 동수야, 며칠 전에 너희 집 앞에 이삿짐 센터 차가 와 있던데? 네. 이삿짐 센터요? 동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응, 짐을 나르는 걸 봤어. 혹시 누가 이사 가는 거야? 동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짐을 빼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급하게 어머니 방을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옷장이 거의 비어 있었고 어머니가 늘 쓰시던 개인용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 가신 거야?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옷도 다 없고 화장품도 없어. 동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말수는 박 여사의 소개로 구한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의 원룸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공간이 생겼네. 말순은 작은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 그리고 동철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작은 책상 위에 동철의 사진을 놓고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둘만 남았네. 말순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정말로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동수도 지혜도 말순이 이사를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말수는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조용히 짐을 빼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도와주세요? 혼자 해도 돼요.
짐이 많지 않아서. 말순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러웠어요. 새로운 원룸에서의 첫날 밤,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온 박 여사는 말순을 위로해 주었어요. 말순아,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박 여사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런가? 나는 그냥 도망친 것 같은데.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자립이지. 박 여사가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말순은 박 여사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이젠 나도 내 조상님들 절에 보내려고. 나 혼자 차리는 상은 이제 그만. 그게 낫지. 혼자서 그 고생을 왜 해?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순과 박 여사는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말순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편 원래 집에 남은 동수와 지혜는 어머니 없는 집에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넓은 집이 갑자기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안 오시는 건가? 지혜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이사까지 가시고. 동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실의 찬물 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물이 다 마르고 그릇만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차마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연락처도 바뀌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박 여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엄마가 정말 끝낼 생각이었나 봐. 동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쉬시다가 다시 연락 오시겠지 뭐. 하지만 이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박 여사에게도 부탁했어요. 동수한테 얘기하지 마.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줘. 박 여사는 안타까웠지만 말순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각자 살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독립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수와 지혜는 큰 집에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 없는 집은 공허했어요. 그날 밤도 말순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어요. 새로운 원룸에서의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정말 절에 맡기려고 해. 말순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동네에서 가장 큰 절인 대각사를 찾아갔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절 마당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망설여졌거든요. 법당에서 나오시는 주지 스님을 만난 말순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제사 맡기고 싶어서 왔어요. 주지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말순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서 제사를 지내온 일,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된 일,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 일까지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차리는 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고인의 뜻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의 삶도 소중하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말수는 스님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제사를 포기하는 것이 죄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영가천도제를 올립니다. 스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의 평안도 함께 기원하지요. 말수는 봉투를 꺼내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전부예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스님이 정중히 받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말수는 스님에게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부턴 여기가 우리 집 제사상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절에서 나오는 길 말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 시각 원래 집에서는 동수가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말순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디 가신 걸까? 동수가 한숨을 쉬며 지혜에게 말했어요. 연락처도 바꾸시고 정말 안 돌아오실 생각인가 봐. 지혜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거실의 찬물 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른 그릇만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치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그릇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우연히 박 여사와 마주쳤어요. 박 여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 못 보셨어요? 동수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순의 부탁이 있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동수야.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희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동수는 박 여사의 말에서 뭔가를 눈치챘어요. 혹시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안전한 곳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박 여사의 표정을 보니 어머니가 정말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원룸에서 동철의 사진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절에 다녀왔어. 이제 스님들이 우리 제사를 대신 지내줄 거야. 말순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 사진 속 동철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동수 녀석이 많이 찾고 있을 텐데.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언니. 말순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박 여사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여사는 말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오늘 동수가 또 물어보더라.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만 했어. 주소는 말 안 했고. 박 여사가 안심시켜 주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박 여사가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절에 제사를 맡기고 나니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동수와 지혜는 여전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수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말순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동수도 열심히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도 점점 식어갔어요. 어느 저녁 동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해 본 지가 언제야? 동수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일주일 정도 됐나? 어차피 번호 바꾸셔서 안 되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지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간절함이 없었어요. 동수는 어머니의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역시 안 돼. 동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지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연락하고 싶으시면 하시겠지.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성인이신데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사실 동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동네를 더 꼼꼼히 뒤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는 생활이 생각보다 편했기 때문입니다. 제사 준비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일도 없었고 명절 때 복잡한 일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없으니까 좀 편하지 않아?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눈치 볼 일도 없고. 그치? 우리가 뭘 해도 간섭하시는 일도 없고.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잖아. 이제 완전 편해졌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부재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가셨거든. 동수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어머, 큰일이네. 많이 걱정되겠어.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동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른이신데 알아서 하시겠지. 동료는 동수의 태도에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가 실종된 상황인데 너무 태연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찾아보긴 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았는데 워낙 연락을 안 하시니까. 동수가 대답했어요. 번호도 바꾸시고 주소도 안 알려주시고. 집에 돌아온 동수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끝낼 생각이었나 봐. 그런 것 같아. 지혜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면 벌써 연락 왔겠지. 동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동수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엄마 방 어떻게 할까?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까? 지혜가 제안했어요. 어차피 안 오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좋겠네. 동수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말수는 동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의 소개로 요리반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니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입니다. 말순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 박 여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리반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어요. 각자 사연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시는 거예요? 한 회원이 물어봤어요. 네,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죠. 다른 회원이 말했어요. 말순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수와 지혜에 대한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동수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굳이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뭐. 동수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어머님도 성인이신데. 지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절대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동수와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고 가족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동수와 지혜는 편안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고 말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집을 나온 지 벌써 6달이 흘렀어요.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말순은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복지관 도서실에서 빌린 책인데 읽을수록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 이제 진짜 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말순의 하루는 충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운동을 하고 복지관 요리반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박여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차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말순아, 오늘 요리반에서 뭐 배웠어? 박여사가 저녁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오늘은 단호박죽 만드는 법 배웠어요. 말순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다음에 가르쳐줘. 박여사가 말했어요. 말순은 요리반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김 여사, 최 여사, 이 여사까지 모두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어요. 각자 가족과의 갈등이나 상처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당일치기 여행 어때? 김 여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 말순이 손뼉을 쳤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수와 지혜 눈치를 보느라 혼자만의 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여행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절에서는 정기적으로 동처를 위한 천도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매번 절을 찾아가 참여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말순이 천도제가 끝난 후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도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 말순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혼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절에서 정성스럽게 해주시니 오히려 동철도 더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말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그 무렵 동수와 지혜는 말순의 방을
완전히 아이들 놀이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모두 지워버리고 아이들 장난감과 책상을 들여놓았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집 같네. 지혜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훨씬 넓어진 것 같아. 동수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누가 물어보면 연락이 안 된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어버이날에 뭐 하지? 지혜가 물어봤어요. 글쎄, 별로 할 일 없겠네. 동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한 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자 말수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끼리 어버이날 파티하자. 최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어머니잖아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고 서로에게 카네이션도 달아주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정말 예쁘세요. 김 여사가 말순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날을 보내네요. 말순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편안했습니다. 가족이 꼭 피로 이어져야 하나.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나답게 살란다. 말순의 작은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혼밥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시금치나물까지. 예전처럼 여러 사람분을 만들 필요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린 상이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네. 말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조금의 외로움은 있었지만 억지와 눈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말순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복지관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 등산 가실 분? 저요. 저도 갈래요. 말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이제 말순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입니다. 동수와 지혜도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말수는 이제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선택이었고 각자의 삶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말순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